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말에 야구를 잠시 떠나서 제주도를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동안에 KBO 리그와 야구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격동하는 주간이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팀 간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도가 상당한 변화도 있었고 또 상하위권의 약간 고착화 현상 그런 것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승률 6할 이상을 기록한 팀이 무려 6팀이 있었는데 반면에 승률이 3할도 안 되는 팀 4팀 그중에 2팀은 1승도 거두질 못했습니다. 자, 오늘도 야야리는 팀별로 지난 주간 성적 바탕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석과 함께 느낌이나 뭐 분위기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민웅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8월 28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최고 승률 팀은 4승 1패를 기록한 팀 두 팀이 있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와 KT 위즈 승률 8할을 자랑했습니다. 그중에 팀 ERA가 3.07로 약간 더 좋았던 기아 타이거즈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KT에 패하면서 주간을 시작했지만 비록 하루 쉬었고요. 그리고 24일 KT전에서 상대 마무리 김재윤을 무너뜨리면서 승리하더니 주말 하나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4연승. 그러면서 시즌 성적이 52승 50패 2무로 두산의 반게임 차 앞선 5위에 랭크가 됐고요. 4위 NC와는 2게임 차입니다. 지난주 5경기에서 32득점한 기아는 18실점을 해서 득실차 플러스 14점으로 훌륭했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최형우, 해결사 나성범, 전천후, 박찬호 등의 활약이 돋보였고요. 또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한 포수 김태군 선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난주에 4할 때 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글스의 1, 2, 3 선발이 계속 나선 경기를 모두 이겼던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교체가 됐었던 이의리 선수는 다행히도 단순 염증 소견이 나와서 뭐 한 번 정도 턴을 건너뛰면 된다고 하는데 25일 한화전에서 7이닝 2안타 1실점으로 역투했던 마리오 산체스 선수가 경기 후에 팔꿈치 통증을 이제 호소를 했고요. 병원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와서 일단 2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차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양현종 선수가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고 여러 가지 이제 희망 징조가 많이 보인다 했는데 산체스가 과연 어떤 상태가 될지 만약에 부상이 깊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아는 뭐 10팀 중에 가장 많은 40경기를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 29일 내일 발표 예정인 그 잔여 경기 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또 게다가 이의리, 최지민, 최원준 등 주력 멤버들이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남은 경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가 순위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인데요. 내일부터 4위 NC와 홈에서 격돌하고 주말에는 3위 SSG와 원정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주 4승 1패로 공동 1위던 KT 위즈는 기아와 1승 1패 후에 주말 롯데원정에서 수입승으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팀 ERA는 3.40으로 지난주 2위였고요. 팀 타율 2할 8푼 1리는 5위였는데 24득점에 19실점, 득실차는 플러스 5점이었지만 이겨야 하는 경기를 잡는 그런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일 롯데전은 상대 선발인 나균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7이닝 2실점 정말 호투를 해줬는데 승리 요정이 된 쿠에바스가 8이닝 1실점 최고의 피칭을 하면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간 한 경기 흔들렸었던 마무리 김재윤 선수도 깔끔하게 23번째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선에서는 5경기 5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3타점으로 팀 내 1위였던 오윤석 선수가 맹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모처럼 선을 보인 신봉기를 비롯해서 5명의 선수가 2타점씩을 보태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알포드도 4할 4푼 4리로 살아났는데 종아리 부상인 박병호 선수가 대타로만 드문드문 지금 나서고 있고 심신이 지친 강백호는 최근에 2군에서 훈련을 재개하는 등 아직 타선이 완전체는 아닌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8월에만 3승을 거두면서 상승세였던 선발 엄상백 선수가 갈비뼈 미세골절로 정규 시즌 이탈이 불가피할 것 포스트 시즌엔 돌아올 것 같은데 남은 시즌 운영의 묘를 잘
꾸려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호성적으로 62승 47패 2무 승패 마진이 플러스 15까지 올라선 위즈는 지난주 힘들었던 그 선두 LG 트윈스를 4게임 반차까지 추격을 했고요. 3위 SSG에는 1.5게임 차로 앞선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KT는 주중 삼성과의 홈 경기에 이어서 주말에는 키움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저도 주말 스포티비에서 비걱정 없는 고척에서 키움과 KT의 3연전 중계를 하러 갑니다. 비가 많이 왔던 지난주 세 팀이 4경기에서 각각 3승 1패씩의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팀 ERA 순으로 볼 때 NC, 삼성, SSG 이 세 팀이 3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ERA가 가장 좋았던 NC가 4.11. 사실 썩 인상적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신 팀 타율이 3할 6푼 6리로 엄청난 팀 타율을 기록을 했고 홈런 8개를 터뜨리면서 30득점, 실점은 16실점, 플러스 14를 득실차를 기록을 했습니다. SSG 원정에서 한 경기만 치러서 패했던 다이노스는 주말 홈으로 돌아가서 선두 LG 트윈스와 맞섰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타선이 폭발한 가운데 운도 또 따르고 하면서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첫날 대승을 거둔 가운데 2차전 9회 말 투아웃 박건우 선수의 타구가 2루심에 발을 스쳐 맞으면서 2루수 시민재에게 연결이 됐고 2루 폴스아웃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내야 페어 지역에서 타구가 바로 심판에게 맞을 경우 타자가 주자가 되면서 루상에 주자가 있다면 베이스를 비워줘야 한다. 뭐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한마디로는 타자도 살고 주자가 있으면 주자는 진루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두 명의 주자가 진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권희동 타자가 마무리 고우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NC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LG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역전패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최강 마무리 고우석을 상대로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을 친 권희동의 공이 컸다. NC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까지 NC가 승리를 하면서 올 시즌 LG에만 두 번째 수입승을 거둔 NC인데요. 시즌 성적이 55승 49패 2무로 3위 SSG에 3경기 차 뒤진 4위 그리고 5위 기아에는 2경기 차로 앞서 있습니다. 팀 타율이 말해주듯이 지난주 NC에는 3할 오픈이 넘는 타자가 7명이라 뭐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김주원 선수가 3할 오픈 칠리 또 팀 리드인 5타점으로 살아난 것이 다이너스 팬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고 드디어 1군에 가세한 포수 김영준 한 경기 2홈런을 치면서 복귀를 자축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페디가 16승째를 따냈고요. 또 LG 상대로 6이닝 2실점의 역투를 한 최성령 선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NC는 주중에 기아 원정에 이어서 주말에는 삼성 원정을 가는 아주 긴 동선의 원정 6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3승 1패 팀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지난주 팀 ERA가 4.75로 6위, 팀 타율은 2할 6푼 8리로 7위, 23득점에 21실점, 득실차 플러스 2점을 기록했습니다. 4경기가 모두 접전이었는데 한화와 한 경기 승리 후에 키움의 2승 1패를 거두면서 지난 2주간 7승 3패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점 차 1번, 2점 차 2번, 3점 차 1번 계속해서 이런 접전이 이루어지면서 오승환 선수가 3차례 등판 모두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2주간 6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원태인 선수가 7이닝 무실점한 경기에서 8대 6으로 어렵게 이길 정도로 불펜은 여전히 좀 고전을 하기도 했지만 오젤 선수가 드디어 4할 1홈런 5타점으로 살아났고요. 김성윤 이 선수 정말 대단한데 4할 4푼 4리 4타점 2득점 3도루로 맹활약하면서 이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 타선이 득점권에서 3할 2푼 6리로 필요할 때 힘을 내면서 승수를 보탰습니다. 시즌 성적 48승 61패 2무로 8위에 오르면서 자존심을 회복 중인 삼성인데요. 부진한 7위 롯데와도 이제 2.5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은 주중 KT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서 주말에는 홈에서 NC를 만나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상위권 팀들과의 중요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하던 SSG 랜더스는 지난주 3승 1패로 어느 정도 이제 반전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순위 싸움을 벌이는 NC 두산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고무적인데요. NC와의 한 경기에서 맥카티가 호투하면서 승리한 후에 주말 두산 원정에서 첫 경기를 내주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팀 ERA가 5.50으로 추리에 그쳤고요. 김광현 선수가 25일 두산전 4이닝 7실점으로 여전히 좀 흔들렸고 선발 복귀 문승원도 3이닝 4실점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서진영 선수 51경기 만에 첫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연장 가서 팀이 승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투수진이 약간은 균형을 보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타선은 이제 폭발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타율은 2할 7푼으로 6위였는데요. 하지만 4경기에서 7개 홈런을 터뜨리면서 23득점하고 24실점, 마이너스 1점을 기록했습니다. 득실차가 마이너스가 된 데는 두산전에서 9점 차 대패한 경기가 있기 때문인데 나머지 3승 경기에서는 22득점을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랜더스 팬들에게 아마 가장 반가운 것은 제가 지난번 중계 가서 봤을 때 얼굴이 상당히 밝아졌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전의산 선수가 2경기 연속 결승타 등으로 4할 4푼 4리 1홈런 3타점으로 살아났고요. 한유섬 역시 1홈런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진이 길어지던 최지훈, 또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박성환 등이 각각 4할대를 치면서 지난주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시즌 김광현, 문승원, 박종훈 이렇게 고액 연봉 선발진이 살아나는 것이 디펜딩 챔피언 랜더스에겐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외인 투수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발들의 호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59승 47패 1무로 KT의 한 게임 반차 뒤진 3위 랜더스는 이번 주 키움과 기아를 연속으로 홈에서 만나는 6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6경기를 모두 치른 팀 중에 하나인 두산 베어스는 4승 2패로 괜찮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SSG와의 마지막 2경기를 내주면서 6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54승 53패 1무의 성적으로 5위 기아와는 반경기 차에 불과하고요. 또 7위 롯데는 4경기 반차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팀 ERA는 3.93으로 4위였고요. 팀 타율은 3할 4리로 2위였습니다. 45득점에 27실점으로 득실차도 플러스 13점으로 아주 훌륭했는데요. 마지막 2경기 랜더스와 접전 경기를 내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주간이었습니다. 4호 선발도 아직 확실한 임자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뒷문 쪽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새 마무리 정철원 선수가 세던맨 때와는 달리 3경기 연속 실점하는 등 적응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테랑 김광률 또 돌아온 이영하 등이 중간에서 힘을 보태지만 결국은 홍건희, 정철원 이 두 투수의 뒷문 단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 지난주 타선은 뜨거웠는데요. 로하스가 9타점, 양석환의 8타점, 허경민의 5타점 등 활약했고 특히 베테랑 김재호 선수 요즘 뜨겁죠. 6경기 모두 뛰면서 5할 2푼 9리에 맹타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중 LG와의 라이벌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서를 한번 보니까 브랜든, 김동주, 곽빈 순서로 선발이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최근 연패에 빠지고 또 감독이 교체된 롯데와의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6팀은 모두 승률 6할이 넘는 성적을 기록한 반면에 나머지 4팀은 모두 승률이 2할 5푼 이하였고 심지어 2팀은 전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승률 7위는 놀랍게도 LG 트윈스로 1승 3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롯데와의 한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창원으로 원정을 떠났는데 막아쉬운 듯이 3경기를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첫 경기 대패는 야구를 하면 그런 경기는 나올 수 있는데 26일 두 번째 경기 9회 말 역전패가 LG로서는 상당히 뼈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LG 입장에서 황당하기도 한 그런 패배였는데 하지만 아주 드물지만 야구의 현재 규정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거기서 왜 하필이면 타구가 심판의 발에 맞았는지 LG 팬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실은 그 플레이로 그날 경기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날 경기의 결과는 권희동이 최강 마무리 고우석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쳤기 때문에 결국 승패가 갈렸죠.
이 경기에 관련해서는 내일 29일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된다면 저녁 9시 라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야구 이기에 뭐 그런 경기도 발생할 수 있지만 1위 팀이니까 그 정도는 추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날 3차전에서 1회 시작하자마자 헤드샷이 나오면서 8월 전승을 달리던 임창규 투수가 퇴장당한 것이 사실은 상당히 뼈아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다 내주게 됐고요. 기록적으로도 지난주 LG 트윈스는 팀 ERA가 6.68로 가장 안 좋았고요. 팀 타율 역시 2할 1푼 1리 9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12득점에 27실점으로 득실차 마이너스 15점 부진했던 것이 기록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승 41패 2무로 KT를 4.5게임 차로 앞선 여전히 1위 LG 트윈스는 이번 주 중에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를 만나는 홈 6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플러거의 허벅지 통증 등 잔부상과 전체적으로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인데요. 두산과의 중요한 3연전 순서상 이정용, 켈리, 최원태가 나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키움 히어로즈의 어려운 시즌은 이어졌습니다. 주중 두산에게 3연패한 키움은 대구 원정에서 첫 경기 안우진 선수를 내세우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다시 2연패를 하면서 1승 5패 주간을 보냈습니다. 전전주에 4승 2패를 하면서 조금 회복세인가 했는데 지난주 5패 중에 3패가 2점 차 이내 접전 패배를 하면서 계속 패가 쌓이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은 47승 69패 3무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요. 9위 하나와는 2.5게임 차입니다. 지난주 팀 타율은 3할 3리로 3위 괜찮았죠. 그런데 팀 ERA가 5.88로 8위였고요. 29득점에 43실점을 하면서 득실차가 마이너스 14점이었는데 비자책점이 9점이나 됐습니다. 수비 실책 무려 10개. 채물 좀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구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주영 선수 지난주에도 6경기 모두 뛰면서 3할 7푼 1홈런 7타점의 활약을 이어갔고요. 팀을 이끌고 있는 김혜성 역시 3할 7푼, 도슨이 3할 7푼 5리, 그리고 김희집 선수 1홈런 6타점, 포수 김시향이 5할을 쳤습니다. 선발진은 안우진, 프라도, 장재영 이 투수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 또 임창민 선수 지난주 유일한 세이브 기회에 성공을 하면서 시즌 22세이브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발, 불펜 모두 최하위권의 ERA로 경기당 평균 7점씩을 실점을 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률이 4할 5리로 4할 때 승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 주중 SSG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서 주말 KT와의 홈 경기 이 상위권들과의 만나는 이번 주가 상당히 힘든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말 고척돔에서 열리는 KT와 키움 3연전 중계를 갑니다. 지난주에 승리가 없었던 두 팀은 롯데와 한화입니다. 롯데는 팀 ERA가 3.09로 리그 2위였거든요. 실점도 16실점밖에 하지 않았는데 타선이 2할 3푼 1리 리그 최저 9득점에 그치면서 득실차 마이너스 7점을 기록했습니다. 서튼 감독 어제 27일 KT전에도 최근 두 번째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경기를 지휘하지 못했는데 결국 오늘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직 중계 갔을 때 서튼 감독의 병원 검진 사실을 알렸었는데 지나친 스트레스와 패전이 계속 이어지는 그 중압감 등 여러 요인으로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에서 다른 질병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선수 시절부터 KBO 리그와는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온 서튼 감독이 이렇게 아쉽게 이제 고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건강히 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롯데는 당장 내일 29일부터 벌어지는 한화 원정에서부터 시즌 중반에 수석 코치로 임명된 이종훈 감독 대행으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요. 또 주말에는 두산과의 홈 3연전이 열리는데 36경기를 남긴 가운데 50승 58패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7위인 롯데가 감독 교체와 함께 과연 마지막 반전을 노릴 수 있을지 현재 6위와도 4.5게임 차니까 뭐 절대 쉽지가 않은데요. 롯데 이야기는 내일 라방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들어서 상승세가 꺾인
하나이글스는 지난주 치른 4경기에서도 모두 패하면서 42승 59패 6무로 삼성의 2경기 차 뒤진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현재 6연패인데요. 지난주 투타 모두 부진했고 특히 타선은 팀 타율 1할 6푼 10득점, 팀 ERA도 6.00으로 9위에 그치면서 26실점을 해서 득실차가 마이너스 16점이었습니다. 22일 주중 첫 경기에서 삼성의 9회 실책이 겹치면서 역전패한 이후에 두 경기가 모두 우천 수년이 됐고요. 주말에는 광주 원정에서 산체스, 페니아, 문동주를 차례로 내고도 모두 패했습니다. 지난주 노시환, 최은성, 윌리엄스 이 세 타자가 합쳐서 1타점에 그쳤고 윌리엄스는 10타수 무안타였습니다.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좀 추스르고 다시 이제 뛰어야 하는데요. 이번 주 주중 롯데와 홈에서 만나고요. 주말에는 잠실에서 1위 LG와 대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월 들어서 팀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더욱 극명했던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상위권과 중위권은 더욱 혼전이 되는 그런 양상인 반면에 하위권으로 굳어지는 팀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팀당 많게는 기아의 40경기에서 키움 같은 경우는 25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아시안 게임과 잔여 경기 일정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상하이권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연승 혹은 또 믿기 어려운 연패가 나오지 않는 한 7위권 이하 팀들이 5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뭐 모든 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력전을 펼칠 각오는 당연히 돼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또 이번 주 중에는 비가 또 변수죠. 과연 이 와중에 또 어떤 베이스볼 드라마가 쓰여질지 이번 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민웅기의 인생 야구 라방은 내일 29일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면 저녁 9시에 만나 뵙기로 하겠는데요. 내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잔여 경기가 발표가 안 되면 그 이슈를 같이 좀 묶으려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야구 경기가 계속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 오는 월요일 저녁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